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간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로 10만 가나요? 어떤 주식이 희망이 있는 주식인가요? 여러분이 분석하는 종목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구독자 32만 명 기념 축하 메시지, 앞으로 경제스쿨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어 이벤트 참여 설문에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이 400여 개 달렸습니다만 이벤트 참여 설문에 답변을 안 남겨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여 설문에 주소를 써줘야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꼭 설문 참여까지 해주시고요. 지난 영상이나 오늘 영상에 댓글만 남기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셔 설문 작성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대답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삼성전자 강의 갔다가요. 강의 끝나고 일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차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삼성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미래가 어둡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을 좀 줄였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에 다시 한번 강의를 갔더니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반도체 수출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일, 20일, 그 다음에 올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할 때 꼭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5월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24%로 거의 사상 최고치에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5월 비중 보면 거의 20.9%로 이것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반도체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가 있죠.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삼성전자 창의력도 과거보다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거를 인식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명목 GDP로 보면은 올해 명목 GDP가 2.8% 성장하더라도 적정 코스피가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에 5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천까지는 가기 힘들고요. 저는 4천 이상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간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로 10만 가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간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요. 우리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제 기억에 89,000원까지 가고 그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삼성전자 코스피가 3,000 넘었던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도 축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오르면서
10만 전자.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10만 전자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8만 9천 원. 거기까지도 올해 안에는 좀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10만 돌파하겠죠. 그러나 올해 안에는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 앞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0만 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격려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 예측하느냐 이런 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일간 예측 모형이 있고요. 주간 예측 모형, 월간 예측 모형, 분기 예측 모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예측을 해가지고 주간도 한번 전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월간 예측, 연간 예측 가지고 장기 전망을 합니다. 근데 월간이나 연간 예측 혹은 분기 예측으로 장기 전망을 하고요. 일간은 아주 단기 예측을 하는 것이죠.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실 저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 주요 경제 변수 예측 모델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고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예측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측 오차가 적으면은 모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구조 변화 생겨가지고 예측 오차가 커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다시 모델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한테 시향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고맙다 이런 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지표나 단어 뜻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생소할 것입니다. 제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경제지표 분석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작성해가지고 발표하죠.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그런 경제지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고 전망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사실 자기가 열심히 따라오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경제를 공부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경제지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경제지표 기본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지표 전독법, 그 다음에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을 보고 거시경제 지표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도 많이 만나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은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업종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쉽지 않죠. 사실 저는 거시경제를 공부하니까 산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업종별로 공부할 때는요. 산업연구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게 1년에 2번 산업 전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올해 좋고 나쁘고 그 산업연구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면요. 산이 그려져 있고 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산업 전망을 해놓고요. 또 상세한 내용도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면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해주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자료 보고 산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종별로 분기별로 비중을 정해드리는데요. 그거는 제 모델에 기초합니다. 제가 코스피 업종별로
전망하는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 좀 늘리고 나쁘게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산업연구에서 나오는 산업전망이나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의 산업전망, 기업전망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희망이 있는 주식인가요? 역시 저희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ETF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요.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주식 얘는 사지 마십시오. 누구 말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한테 그 몇 종목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었었어요. 제가 2023년 11월에 경남 밀양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밀양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양시장이 그 삼양라면 공장을 자기가 유치했는데 삼양라면 공장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해서 제2공장 옆에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 와가지고 삼양라면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자료 최소한 3개 이상은 봅니다. 그리고 각종 식품 수출 통계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삼양식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월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 끝내고 임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업의 그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조선업의 빅사이클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왔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조선업 공부를 시작한 거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NS 자료를 기초하고 또 거시통계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좋게 보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주식은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엄마 같은 주식을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편안합니까? 배고플 때 밥 주시고 졸릴 때 잠재워 주시는 엄마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식을 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술적 지표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데요. 저는 기술적 지표는 많이 참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증권회사 1988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술적 지표, 주가가 현재 모습을 보고 주가를 전망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적 지표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어떤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잘하시는 분은 유용하지만은요. 장기적으로 주가를 전망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기술적 지표 보죠. 그런데 저는 일봉, 주봉은 거의 안 봅니다. 제가 기술적 지표 볼 때는 연봉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보면서 저점, 고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 이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라는 거죠. 기술적 지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 보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농구투자자가 박영옥 대표라고 제 증권회사 입사 동기예요. 그런 분들과 큰 돈을 번 사람 보면은 기술적 지표는 그렇게 많이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기업 매출 이익이라는 겁니다. 종목 선정할 때 기술적 지표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이익, 이익 이런 거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산업 추세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산업이 좋아야지 그 주식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시경제 트렌드, 산업 트렌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종목 투자할 때 누구 말도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분석하는 종목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주식 투자하는 게 좋은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기별로 자산 배분을 제시하는데요. 올 것 상반기에 내수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로 환율 하락 효과죠. 그런데 제가 뭐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거 수출 비중을 보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KT라는 종목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 변동은 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의 트렌드도 꼭 아시고 그 주식 비중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만 원으로 투자하시더라도 꼭 주식만 투자하셔서는 안 됩니다. 꼭 채권을 일정 부분 편입하셔야 돼요. 그 채권 투자도 일부 하시라는 것은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 상승률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하고 물가 상승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도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증권회사 한 언론사 부탁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았었어요. 물론 제가 분석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왜 20, 30대 수익률이 낮은가? 그거를 분석해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용을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신용이라는 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인데요. 젊은 분들이 축적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그 돈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데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게 단기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아요.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잘 선정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종목을 잘못 선정했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적은 돈이라도 포트폴리오 최소한 5종목 이상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소액이라도 꼭 채권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 담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길래 농담조로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남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농담을 했는데요. 그만큼 적은 돈이라도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제가 적은 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금 보유 80% 유지하고 관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6월 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가 많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좀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기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80% 유지하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고로 은퇴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주식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퇴자하면은 사실 원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은퇴자 분들한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가지고 계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주식도 배당 수익률이 5%고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면 2.5% 안팎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은행에 예금하려면은 그 은행 주식을 사서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그 은행 이자보다 높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PBR 0.5, 그 다음에 PER도 3배에서 6배 사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낮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더라도 일부는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해서 투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엄청 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출해서는 주식 사지 마십시오. 예, 제가 주가가 뭐 3,200, 장기적으로 4,000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대출이라면은 그렇게 좀 만기가 긴 대출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긴 만기 대출이라면요. 뭐 주식 투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젊은 분들이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다. 물론 그 제가 조사한, 분석한 기관입니다만, 예, 저는 대출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채권을 사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예,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채권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은 채권 가격이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3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이런 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전만 사셨더라도요. 예, 국고채 30년짜리 사셨으면 지금 수익률이 50%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를 적극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게 최근에 2.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기준금리 2.0% 시대를 미리서 반영한 겁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2.5%인데요. 올해 2.0%까지 저는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채권시장이 미리서 반영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 잠재성장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기 때문에 아마 채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은 올해 채권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는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더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비중은 뭐 올해는 저는 뭐 10%, 20% 이 정도 안팎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 제가 2년 전부터 그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시되 우리 국채를 더 많이 사십시오. 미국 국채는 조금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미국채를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국채를 더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50% 미만인데요. 그 이하인데 미국 정부 부채는 120%.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더 건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빨리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채를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그 미국채를 많이 사셨는데요. 그런데 미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의회에서 명목 잠재 성장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이상에서는 미 10년 국채를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는 미 국채는 소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비중 많이 늘리지 마십시오. 10% 이내에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미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다가 9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불균형 확대, 세계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 축소 이런 걸 볼 때 달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 국채 투자할 때에는 환율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 표시 미 국채는 좀 사셔도 됩니다. 앞으로 미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엔이 강세죠. 그래서 엔화 표시 미 국채는 좀 사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에 가면은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조금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미국채 질문이 많네요. 30년 불이 5% 돌파했는데 미국채 사는 건 어떤가요? 조금 사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시황 올려주고 있고요. 매일 아침 모닝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좀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 상황이 허락된다면은 우리가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합의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을 직접 좀 더 많이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회사 강의를 참 많이 들으는데요. 회사 강의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스쿨 채널 수시로 동료들한테 권유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32만 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미국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이시고 우리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금을 좀 많이 사십시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금값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흐름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좀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나이가 이제 58년 개띠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거는 금융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일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방통대 경제학과 신입생이 됐다는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사무엘슨 경제학 원론으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서문에 경제학이라는 거는 부를 늘려가지고 나누는 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그때는 경제학자가 따로 없었고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이렇게 4개과로 나눠졌는데요. 제가 1학년 때 경제학, 사무엘슨 경제원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너무나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경제학을 선택했고요. 지금도 그때 경제학을 선택한 것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삶을 보며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KBS 아침마당, 그 다음에 강연 백도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KBS 라디오에서 3차례 걸쳐 아주 제 인생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고요. 대학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할 때 정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다 매월 조금씩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더보다도 더 검은 유령님인데요. 더 훌륭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만 명이 넘었는데 320만 명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말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경제 소식, 자산 배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 격려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 해주시고요. 격려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